네, 한 정치평론가가 입수했다고 밝힌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이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 정치 공작이다. 여야 공방도 벌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응하지 않겠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정치 공작이라며 어제는 또 반박하고 나서는 일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윤석열 엑스파일을 둘러싼 논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뉴스 소다, KBS 1라디오 저녁의 시사의 책임자, 진행자,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 소장 잘 아시죠? 네, 잘 압니다. 네. 이상하게 왜 제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이런 지난번에 장혜찬 시사평론가도 그러더니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최근에 통화하셨어요? 네, 어제도 봤고요. 월요일 날도 봤고, 월요일 날도 같이 방송하고, 어제도 같이 방송하고, 어제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둘이서 얘기도 나누고요. 그다음에 저녁 때는 또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사본부에서도 장성철 소장과 관련해서는 보수의 민낯인가요? 그 책. 그 책 했을 때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와서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책도 저도 받아서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엑스파일 이게?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요. 네. 엑스파일 좀 달라고 저도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주지는 않더라고요. 예. 주지는 않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전 사실 제일 먼저 장 소장한테 딱 얼굴 봤을 때 처음으로 질문한 게 혹시 바람 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바람을 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냐면은 어차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계 진출 선언을 할 거 아니에요. 목말 7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검증을 시도를 할 거고 각종 의혹이 또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런 의혹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먼저 혹독한 검증을 받기 전에 뭔가 한번 좀 이렇게 미리 매를 맞자. 네, 미리 좀 이렇게 빵빵하게 올라오는 것을 좀 바람을 한번 빼주면 그러면은 윤 총장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시선에 보이기 시작할 때쯤 되면 그거 다 지나간 얘기지. 이런 얘기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차례 그걸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그런 의도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장 소장이 처음 이제 지난 19일 SNS에 글 올린 걸 보면 장 소장 입장에서 그런 파일을 입수했고 자기가 찬찬히 검토해 보니 이건 좀 방어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의혹들을 자기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너무 의혹도 많고 윤 전 총장 측에서 방어하는 수준이나 대응 능력을 볼 때 의혹 해명하다가 다 날새겠다. 과연 대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걸 이제 SNS 글 올렸다고 하고요. 이준석 대표한테도 직접 전화를 했는데 콜백이 안 오더라.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얘기해서 파일 주려고 했더니 안 받겠다고 하더라. 윤 전 총장 측한테도 파일 주려고 했더니 반응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SNS에 올린 것이다.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본인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장 소장이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네,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을 자기 당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장 소장 보고 농담 삼아 얼굴이 반쪽이 됐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쪽 인사들한테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내렸다는 얘기도 그때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당 중진 의원이 인연도 많고 서로 간에 빚도 있는데 그 의원이 전화를 해서 전 내려줬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길래 글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감하게 이 사안들을 받아들였고 이게 왜 우리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러지? 이런 이제 시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 장 소장은 골수 보수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김무성 전 대표 보좌관 오랫동안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보팀장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도 했어요. 한 25년 동안 정계에 몸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본인은 저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런 인사가 이번 의혹 제기에 엑스파일이다 일명
본인이 뭐 엑스파일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파일을 입수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거기에 따르는 개인적인 의견을 올린 걸 네. 사회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자기도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그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정작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 장성철 소장에게 대해서 뭐 선거 의혹이다 뭐 이렇게 막 계속 몰아치게 하고 있고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선거 공작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장 소장이 공작을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네. 1997년도 김대엽 그 병풍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장 소장한테도 그런 얘기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김대엽 됐네요.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 딴에는 이 좀 뭔가 좀 잘 방어하고 혹시 나중에 이런 뭐 의혹 제기가 되면서 민주당이 거세게 공격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미리 좀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글을 올렸는데 네.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반응하는 걸 보니까 이게 선거 공작이다 뭐 이렇게 나와서 본인도 당혹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역공을 펼칠 만한 그 상황이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대응을 정치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선거 공작이다. 그 전에 홍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 파일을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나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역공을 좀 취해서 윤 전 총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루 이틀 사이에 분위기는 좀 바뀌었어요.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그 제주이사 만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을 더 이상 방어를 해주지 않는 분위기로 돌아섰거든요. 당에서? 네, 당에서. 왜냐하면 한없이 윤 전 총장을 감싸줄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정치하겠다고 공식 선언도 안 했고 네. 국민의힘에 들어오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대변인은 갑자기 느닷없이 그만뒀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감쌀 여지가 별로 없고 알겠습니다. 감쌀 명분도 없는 거죠. 그 엑스파일 내에 들어가 있는 뭐 내용들 이건 저희가 뭐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뭐 언론에서 이제 담당할 것이고 그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뭐 알려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만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장성철 소장에게 건네지게 된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그 여당 쪽에서 한 것이라 그러면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네.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네. 예. 그래서 저도 사찰인지 아닌지 장 소장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제가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취재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장 소장한테 사찰입니까? 이렇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찰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정보기관에서 문건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정원 같은 데서 불법 사찰해서 문건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느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보기관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합법적인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이제 방송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약간 추정을 담아서 자기가 본인이 얘기한 건데 거기 파일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정보 일부가 아마 국가기관이 아니면은 모를 것 같아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건 예를 들면 이제 재판 과정이나 기존에 공개됐던 내용을 장 소장이 인식하지 못하고 한 발언일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이걸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태경 의원이 이게 불법 사찰이 맞다고 뭐 확인했어요? 하태경 의원도 엑스파일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불법 사찰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찰이다 이렇게 확정해서. 왜냐하면은 윤 전 총장 처와 관련돼 있는 내밀한 프라이버시를 담고 있는 내용이 지금 그거는 국가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사찰하지 않으면 모를 만한 정보가 그 파일 안에 담겨 있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봤던 파일이 동일한 파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버전이 여러 가지라면서요. 굉장히 많은 사실 뭐 맘카페에 들어가도 다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요. 여의도 정가에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태경 의원 주장으로 보면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내밀한 프라이버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떠나서
저도 뭐 보수 쪽 인사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듣고 본인이 크로스 체크까지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바가 있는데 방송에서 얘기하거나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내밀한 프라이버시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과거 전력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걸 불법 사찰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네. 이미 다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서 나와 있던 내용인데 불법 사찰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은 싸움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검증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의혹 제기가 되고 정치 공작이 되고 공세가 된다는 거예요. 공세, 공작, 일방적인 그냥 의혹 제기.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본질이 사라지고 예. 현상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저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 전 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고 그리고 바로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네. 너무나 뭐 당연한 거고요. 대선 주자들이 다 그런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나와 가족의 문제, 특히 이제 가족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내가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국회의원들 부동산 투기 의혹 나왔을 때 네. 그 부인과 관련된 그리고 또 친인척과 관련돼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도 지금 책임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대통령이 차기 될 사람인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도덕성 그리고 청렴함 이런 걸 검증하는데 가족 문제에 대해서 그거는 나와 관련이 없다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맞는 대응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해명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네. 가족과 관련되는 문제는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만 대응해서는 검증의 칼날을 피해가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네. 윤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께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들이 의혹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소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